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크리스찬 아이의 오영택 목사입니다. 19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실시된 대중교통 이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이 설문을 통해 시 관계자는 뜻밖의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사실인데요. 남성들은 비교적 단순하고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출퇴근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따름이었는데, 그에 반해 여성들은 비교적 복잡하고 개인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이용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대중교통을 더 많이 이용할 뿐만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횟수도 많았고, 일과 가사 사이에 자녀나 부모를 돌보는 문제로 인해 틈새 이동이 잦은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합니다. 빈의 도시 계획가들은 이러한 사실로부터 여성들의 보행 활동과 대중교통 접근성 용이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거리에는 더 많은 가로등이 설치되었고, 인도의 폭이 확장되었으며 높은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길이 설치되었습니다. 공공정책의 수립에 사회적 성인 젠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움직임은 1991년 빈에서 열렸던 한 전시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여성들의 일상을 자세히 묘사했던 이 전시회는 많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런 도시 속 여성들의 일상에 대해 고조된 관심이 젠더 메인스트리밍에 대한 도시 정책적 실험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례로 이 정책적 실험들 중에 하나는 여성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주거단지를 계획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계획에서는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행동 패턴과 여성이 빈번히 사용하는 편의시설 등을 밝혀내고, 이런 편의시설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삶의 공간 속에 재배치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여성들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아파트 건물 사이마다 배치되었고, 이용 빈도가 높은 유치원과 약국, 의원 등의 편의시설들이 주거단지 내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젠더 메인스트리밍 실험들 덕분인지는 몰라도 빈의 도시계획 전략은 2008년 유엔에서 선정하는 시민의 생활 환경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무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젠더 메인스트리밍, 이러한 시도가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도시의 구조와 조직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과 공존은 우리가 사는 미국 사회의 대표되는 가치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만 저마다의 행복이 존중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국가 150여 국의 회원국 대표가 모여 진행하는 제68차 유엔 총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내달 초까지 계속되는데요. 전 세계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게 유엔 총회의 역할이지만 올해에는 시리아 사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총회 의제는 모두 174개나 된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단연 시리아 사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부에서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이 시리아 해법을 도치로 하지 못하면 총회의 빛이 바래진다며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시리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 총장은 총회 개막 직전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5일 5대 상임이사국 대표들을 직접 만나겠다고 강조했고, 28일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시리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리아 사태의 해법이 도출되어 더 이상 인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중단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지난 16일 워싱턴 DC에서는 또 한 차례 총기 난사 비극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워싱턴 DC의 네이비 야드에서 발생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요. 총기 사건으로 벌어진 참사는 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믿지 못할 비극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참사를 당한 희생자 가족 중에는 그 아픔이 더 큰 여인이 있습니다.
프리실라 데니얼스인데요. 4년 전 워싱턴 DC 거리에서 14살의 아들이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는데 이번 네이비 야드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데니얼스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절규했는데요. 4년을 사이에 두고 아들과 남편 모두를 총기 사고로 잃은 여인의 심경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겨우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중이었을 텐데 이제 그녀는 그 참사의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끊이지 않는 총기 사고, 어떻게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마냥 희생자들만 아파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참사가 빚어질 때마다 논란이 되는 총기 소지에 관한 법률 개정. 지난번 부결 후 다시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고국에서는 가을 명절인 추석이 시작되지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한가위 보름달 같은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